사랑하는 11월의 나의 차가운 아이들아, 바람이 이 편지를 장례식장 읽을 입구를 때쯤이면 스쳐 나는 이미 지나간다. 너희 곁을 검은 떠났겠구나.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마라. 하나둘씩 사랑하는 들어서며 나의 아이들아, 고개를 숙이고 이 편지를 조화 읽을 향기가 때쯤이면 코끝을 나는 이미 너희 스친다. 곁을 떠났겠구나. 어머니, 큰아들 준호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눈빛만은 따뜻하다. 언니, 정말 갑작스럽게. 둘째 딸 민경이 언니 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 괜찮다며 웃으시던 어머니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큰딸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젓는다. 세 남매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명절이나 생신 때나 잠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셨을 거야. 막내 준호가 말하자 수정과 민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실제로 어머니는 평생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시면서도 늘 너희들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셨어. 아버지 없이 우리 셋 다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민경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하시며 밤늦게 집에 오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세 남매는 모두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다. 우리가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수정이 한숨을 쉰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일로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어머니께 자주 안부 인사도 못 드렸다. 가끔 용돈을 드려도 괜찮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며 사양하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셨을 거야. 준호가 위로하듯 말한다. 실제로 어머니는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을 안겨드릴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 하셨다.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좋은 아이들을 낳았을까라며 자랑스러워 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온다. 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세 남매의 친구들까지 모두들 어머니를 정말 좋은 분이셨다.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시던 분이라며 기억한다. 어머님이 우리 식당에서 일하실 때 정말 성실하셨어요.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고 항상 웃으면서 일하셨죠. 식당 사장님이 말하자 세 남매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인다. 어머니는 정말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항상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셨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이들 셋 다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동네 이웃 할머니의 말에 세 남매는 뭉클해진다.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셨던 어머니. 해가 저물어 간다. 마지막 조문객까지 돌아가고 세 남매만 남은 빈 장례식장. 어머니의 영정사진만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본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정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민경과 준호도 함께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가 평생 해주신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픈데도 약 하나 사드리지 못해서, 좋은 옷 하나 사드리지 못해서, 여행 한번 모셔다 드리지 못해서,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다가온다. 실례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맡겨두신 것이 있다고 해서요. 직원이 건네주는 것은 하얀 봉투 하나. 어머니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다고? 언제 이런 것을? 언제부터 맡겨두신 건가요? 준호가 물어보자 직원이 대답한다. 한 6개월 전쯤이요.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전.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계셨던 걸까? 세 남매의 손은 떨린다. 지금 읽어볼까?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경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한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는다. 어머니의 친숙한 손글씨가 적힌 편지지가 나온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펼친다. 첫 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장례식장의 조명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은은하게 비춘다. 세 남매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앞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수정이 편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린다.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다. 더 또렷하고 더 간절해 보인다. 준호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따뜻한 시작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아침에 일어날 때, 외출할 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제야 와서 깨닫는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아마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 거야. 편지를 읽던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다니. 그동안 엄마는 참 행복했어. 너희 세 남매를 키우고 모두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 민경이 눈물을 닦는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 손자, 손녀들을 안아주실 때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준호야, 너는 막내지만 항상 형과 누나들을 챙기는 마음이 깊은 아이였어. 수정이는 맞이로서 동생들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고, 민경이는 둘째로 태어나서 가끔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너희 모두 엄마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단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어머니는 정말 그들 각각의 성격을 다 알고 계셨구나. 준호의 넓은 마음, 수정의 책임감, 민경의 예민함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셨다. 엄마가 혼자 너희를 키우면서 가장 미안했던 건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엄마도 함께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거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며 씩씩하게 행동하셨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너희가 건강하게 착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효성스럽게 자라주었거든. 수정이 흐느껴 온다. 어머니는 항상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하실 때의 그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 편지는 계속된다. 엄마는 너희가 각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비록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너희를 통해 충분히 보람을 느꼈거든.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 세 남매는 문득 깨닫는다.
어머니는 정말 자신만의 시간이 없으셨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집에 와서도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그런 시간이 전혀 없으셨다. 가끔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갖고 싶을 때가 있었어.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예쁜 옷을 사입고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거나. 민경이 입술을 깨문다. 어머니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들은 왜 한 번도 어머니께 오늘은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너희들이었으니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다만 준호가 다음 줄을 읽으려다가 멈춘다. 편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만 수정이 재촉한다. 다만 이제는 내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남매의 표정이 굳어진다. 진짜 마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일까? 그동안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속상하거나 힘들어도 혼자 참는 경우가 많았어. 너희가 걱정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준호가 편지를 읽는 손이 떨린다. 어머니가 혼자 참으셨던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이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가끔은 외롭고 서러울 때가 있었거든. 특히 너희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서 연락이 뜸해질 때면. 민경이 얼굴을 감싼다. 그들은 정말 바빴다. 직장일, 가정일에 쫓겨서 어머니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며칠씩 미뤘다. 어머니는 먼저 전화하지 않으셨다. 바쁜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된다며. 그래도 너희를 원망한 건 아니야.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니까. 엄마도 그걸 알고 있어. 어머니는 정말 이해심이 깊으셨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셨다. 다만 엄마도 가끔은 인정받고 싶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멈춘다. 인정받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편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따뜻하고 감사한 어조에서 점점 더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계속 읽어봐. 수정이 말한다. 그들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들어야만 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간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오신 진심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장례식장의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킨다. 새 남매만 남은 조용한 공간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 목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준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기 시작한다. 엄마도 가끔은 인정받고 싶었어. 그냥 누군가가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해주기를. 엄마도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주기를 바랐거든. 수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어머니께 언제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던가. 늘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한 적이 얼마나 될까? 특히 명절 때가 그랬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리고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하면서도 괜찮다. 엄마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야. 민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명절마다 어머니는 정말 혼자 모든 걸 다 하셨다. 며느리들은 각자 시댁일로 바쁘다고, 딸은 친정과 시댁을 오가느라 바쁘다고. 그들은 모두 핑계가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핑계가 없으셨다. 그래도 너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나도 저기 앉아서 함께 수다 떨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편지를 읽던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느라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으셨다. 그리고 엄마는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지만 가끔 정말 외로웠어. 새 남매의 눈빛이 흔들린다. 외로우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기 생활에 바빠졌고 나는 너희를 키우느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여유도 없었거든. 수정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왜 어머니의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니, 느끼고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남편으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는 있었지만 그냥 나로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거든. 준호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하지 못한다.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다니. 어머니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끔은 너희가 원망스러웠어. 이 문장에 세 남매 모두 숨이 멈춘다. 어머니가 그들을 원망하셨다고?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어. 민경이 소리 없이 운다. 어머니께서 그들을 원망하셨다니. 너희가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서 연락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것도 줄어들었을 때 엄마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수정이 가슴을 치며 운다. 어머니, 어머니. 특히 혼자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그랬어. 전화해서 아프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혼자 참고 있으면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 그들은 정말 몰랐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가 있었다는 것도, 그때 혼자 외로워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가장 서러웠던 건 내가 늘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나로서 존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야. 이 말에 새 남매는 완전히 무너진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셨다니. 너희에게 나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베풀고 희생하는 존재. 가끔은 내 의견을 말해도 엄마는 몰라라는 식으로 무시당할 때가 있었거든. 준호가 고개를 떨군다. 정말 그랬다. 어머니가 뭔가 의견을 말씀하시면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라며 무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엄마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 피아노를 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는 음악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새 남매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다. 어머니께 그런 꿈이 있으셨다니. 하지만 결혼하고 너희를 낳고 나서는 그런 꿈들을 모두 포기해야 했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가정이 우선이니까. 수정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린다. 우리가 어머니의 꿈을 빼앗은 거네. 그런데 너희가 다 커서도 나는 여전히 엄마의 역할만 하고 있었어.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너희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을 때였어. 엄마는 아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모든 걸 해주는 존재인 줄 아는 것 같았거든. 준호가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인다. 정말 그랬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다. 아프시거나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특히 며느리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상처받았어. 나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가끔은 구식이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무시당할 때가 있었거든. 수정이 가슴을 친다.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 평화로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 세 남매는 모두 오열한다. 어머니가 혼자 우셨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각자 바쁘다며 살아왔던 자신들이 너무 미웠다.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건 아플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였어. 이 말에 민경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너희는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 내 옆에서 괜찮아? 많이 아파? 라고 물어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준호가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어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돌봐주시기만 했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너희에게 할 수는 없었어. 말하면 너희가 미안해할 것 같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참았지. 수정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미안해, 내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로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준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글씨가 조금 더 또렷해진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하려고 마음을 다잡은 것처럼. 하지만 말이야. 세 남매가 숨을 죽이고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갑작스러운 반전에 세 남매가 놀란다. 왜냐하면 너희가 엄마의 삶의 전부였거든. 어머니의 글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너희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웃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환해졌거든. 민경이 눈물을 닦으며 편지에 집중한다. 내가 원망했다고 했지만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었어. 진짜 마음은 항상 감사했어. 너희 덕분에 엄마는 어머니라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얻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컸다는 어머니의 말씀. 너희가 어릴 때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아플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던 모습,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엄마에게 말해주던 모습, 그 모든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보물이었어. 세 남매는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달려가서 자랑했던 기억들. 그리고 너희가 성장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수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는 정말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비록 내 꿈은 포기했지만 너희를 통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너희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 어머니는 자신의 꿈 대신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며 사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준호가 다음 문장을 읽으려다가 잠시 멈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이제는 세 남매가 긴장한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준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진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본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형제자매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세상에 없어. 수정이 민경의 손을 잡는다. 언제부터인가 각자의 생활에 쫓겨서 자주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준호야, 너는 막내지만 형과 누나들을 많이 도와줘. 수정아, 너는 맞으니까 동생들을 챙겨주고. 민경아, 너는 중간에서 모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그들 각각의 역할을 생각해주고 계셨다. 그리고 너희 배우자들과 아이들도 잘 챙겨줘.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거든.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거였어. 민경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은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이제야 이런 편지로밖에 너희와 대화할 수 없으니까. 준호가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춘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괜찮아. 내가 읽을게. 수정이 편지를 받아든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너희도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 내 꿈을 포기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너희는 달라도 돼.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본다. 어머니께서 자신들에게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신의 행복도 소중해. 가끔은 너희만의 시간을 가져도 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거든. 수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는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줘. 엄마는 너희에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못 들어서 아쉬웠거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제야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민경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린다. 어머니께 그 말을 더 많이 해드릴걸.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말해줘.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행복했어요. 라고 준호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한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정도 따라 말한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경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는다. 편지는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힘들기도 했지만 너희 덕분에 어머니라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가질 수 있었거든. 세 남매는 모두 울고 있다. 어머니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동, 아플 때 엄마를 찾던 그 신뢰,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뿌듯함. 모든 게 엄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 수정이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인다. 어머니께는 정말 그들이 전부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하면 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너희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만 말고 엄마가 너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줘. 준호가 가슴에 손을 얹는다. 정말 어머니는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렴.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될 거야. 편지의 끝이 다가온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정말 고마웠어. 너희를 낳고 키운 게 엄마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세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는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처럼 너무 희생만 하지는 말고 너희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진짜 행복이야. 수정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너희 곁에서. 편지가 끝났다. 장례식장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만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본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 깊이 스며든다.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준호가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우리는 정말 몰랐어. 수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어머니 말씀처럼 앞으로 더 잘하면 되잖아. 민경이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우리 약속하자.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서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 배우자들,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자. 그래. 그리고 가끔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자. 어머니가 못하신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자. 준호의 말에 수정과 민경이 동의한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서로 잘 돌보면서 살아갈게요. 세 남매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깊게 절을 한다. 밤이 깊어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매주 한 번씩은 만나자. 수정의 제안에 민경과 준호가 동의한다.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던 곳들에 대신 가보자. 어머니 사진과 함께. 준호의 말에 모두가 웃음 짓는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세 남매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다. 어머니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인다. 그들은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세 남매는 손을 맞잡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심어주신 사랑이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